나라살림 다이슈! 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석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지방의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전국 곳곳에 계신 의원님들 귀를 쫑긋 해주세요. 오늘은 김미영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지방의회 연구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미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네, 지방의회가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의원 정책 개발비라고 하는데 2020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김미영 연구원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은 지방의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일, 행정사무감사, 행감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잘 치러내는 일,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이렇게 산적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디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교육도 있고 연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정책지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의원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의원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곳에 의원 정책 개발비라는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의원 1인당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의원들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쌈짓돈으로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또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의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갖는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하는 비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책 개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연구 용역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책 개발비는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책 개발비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지역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책 개발비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올 여름부터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 개발비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7월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이 왜 그 정책개발비를 사용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게 좀 고민을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정책개발비 사용을 할 때는 그 근거를 보통은 연구단체 구성 관련 조례에 이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개발비 도입되기 전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도입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정책개발비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같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비와는 다른 성격의 이제 연구활동비 이게 이제 의정 공통 운영 경비라는 곳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하고는 정책개발비하고는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연구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의원들이 사용을 못할까 조례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살펴보다 보니까 몇몇 문제가 있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지역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여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연구단체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도입을 했어요. 제정을 했습니다. 정책개발비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제정이 된 건데요. 연구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매해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임기를 7월에 시작한 의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월 말까지 제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연구활동 계획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또 이 활동 기간이 끝나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7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한테는 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조례들은 조금 모호하게 만들어졌거나 잘못 좀 만들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강서구 의회 사례가 있는데요. 활동계획서 제출 기한은 없지만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은 있습니다. 근데 활동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매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 그러면 네. 올해가 되겠죠. 네. 올해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의원들은 쓸 수 없는 거죠.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조례 네.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그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임기를 시작한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많이 네. 지원을 받아야 네.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연구개발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작 올해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 심각한 의회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네. 아예 없어요. 네? 조례가 아예 없는 의회도 조례가 있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의회는 어떻게? 저희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네. 수도권 모 의회에서는 아예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조례도 없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조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없어서 연구단체 구성도 없었고, 그리고 정책개발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모 의회라고 해두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작 의원들이 정책개발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실제로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네.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개발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도 행안부 지침과 다르게 편성한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고 나아가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힘을 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앞서 의원 정책개발비의 예산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이제 지원되는 비용이니까, 의원 연구단체는 적게는 한 3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로 보통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해서 한 1,500에서 한 5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인데 보통 연구 용역비로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보통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게 조례가 조금 개정이 안 돼서 연구활동비의 지급 근거만 있고 정책개발비 근거가 없으면 이 연구활동비를 정책개발비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략 한 연구단체당 500만 원 정도, 그죠. 아니면 적게는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정책개발비도 한 500만 원? 그 정도 연구단체당 5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된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누군가는 판단을 하죠.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조례의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좀 하셔라 말씀을 드려도 약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산은 그 1인당 50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연구단체는 500만 원밖에 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스스로 축소하는 경우, 그래서 정책개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개발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의원들이 맞아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행부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가를 입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데 쓰는 돈인데 그 돈을 정작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위기로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해야 그래야지 우리 지역도 살고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네. 잘 되고 그게 바로 의정활동을 잘하는 길, 그게 지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삭감했다, 그걸 예산을 쓰지 않았다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개발비 조례나 예산 편성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조례부터 제대로 근거가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그 잘못된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시작하는 해 또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 정책개발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연구활동 계획서나 연구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좀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개발비의 근거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정책개발비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편성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책개발비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는 근거 조항들도 분명하게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가 끝났을 때 정책 연구 보고서나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김미영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선출한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만한 토대도 마련돼야 하고 또 주민분들의 관심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